자,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시작 발언이겠습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력 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후보에게 총리 자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특히 병력 의무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황 후보자에게 병력 면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보통 국민처럼 군대에 가지 않고 고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병력 의무에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황 후보자는 군대에 안 가는 특권으로 사법시험 합격의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더구나 그 사유가 어느 국민도 믿지 못할 두드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되려는 황 후보자 자신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으로 자신의 병력 면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황 후보자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정권 실세 비리 의혹과 대선 자금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었습니다. 수사 의지 없이 하는 둥 마는 둥 수사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게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유야무야 수사를 끝낸다면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포함시킨 신규 원전 2기, 2기의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신규 원전 건설이 계속되면 국내 원전은 지금 23기에서 36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미 착공된 원전 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중단하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전력 설비 예비율이 여유가 있어서 당분간 원전 신규 건설을 서둘 이유가 없는 만큼 이 시기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만 시대를 거꾸로 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어젯밤 11시 59분까지 이어진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는 자유와 진실과 국민이 없는 청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부터 병역 기피, 전관 예우, 증여세 탄루 의혹 등의 문제가 검증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 후보자는 검증을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황 후보자의 전술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황 후보자의 19금 기록을 열람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위임인의 특정을 뺀 불명확한 열람이었습니다. 열람을 통해 19금 자료 안에 사면 자문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황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의했고 같은 달 12일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사면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떳떳하다면 19금 자문내역의 의뢰인을 공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없었다면 총리 후보 지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버티고 인준되고 또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순순하게 생각했다는 오산입니다. 전임 총리가 그 길을 가다 낙마한 지 4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황 후보자가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메르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틈을 타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 면제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대선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홍문정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홍문표 의원과 나란히 적혀있는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공개적으로 소환했습니다. 홍문정 의원이 친박 실세라고 해서 비공개로 소환한 것인지 검찰의 배려 이유가 궁금합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친박 실세에 대한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검찰은 야당 인사나 여권 비주류 인사를 수사할 때는 기세등등한 사냥개가 됩니다. 친박 실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얌전한 고양이가 됩니다. 검찰은 전 국민이 메르스와 전쟁 중인 틈을 타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서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 자금 의혹은 억지로 덮는다고 해서 덮여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은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습니다. 대선 자금 의혹은 설사 특검을 피해간다 해도 정권만 아니면 다음 정권 초기에 더 큰 불길로 타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은 자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전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한 담화는 지금까지 2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부 관련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한 고모 담화입니다. 199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해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 그것이 1995년에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의 담화를 재검토하는 입장을 각종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노 담화를 넘어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사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고노 담화를 주도한 고노 요에이 전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모집 과정에 명백한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도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때 약속했던 것처럼 역대 정권의 담화를 확실하게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제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작년 7월 가기 결정을 통해서 집단 자유권을 인정한 브레이크 없는 전쟁 법안에 대해서 헌법학자 국민들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베 정권은 동아시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서 전쟁 법안 추진을 그만둬야 합니다. 아베 정권이 동북아시아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그 법제화를 시도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중한 반성을 통해서 평화헌법 개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평화와 연대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병헌 최고위원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밤사이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13명이 늘고 사망자는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마침내 100명을 돌파해서 1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생도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임산부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2,200곳에 달하는 휴업 사태, 그리고 3,000명에 달하는 자가격리 상황, 메르스 발병률 세계 2위, 3위 70명대와는 압도적인 2위로 등극되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말만 심각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대응은 여전히 무사안일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심각 수준으로 격상을 고려한다는 최경환 총리 대행의 보도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국민은 공포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평화롭기 그지없다, 평화왕이다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1차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전파시켰고, 2차적으로 대통령의 무반응, 무책임, 무능이 우리나라를 메르스 세계 2위국이라는 오명으로 등극시킨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안일한 인식입니다. 지금의 시기는 그 어떤 조치도 선제적은커녕 후발적 대책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상태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메르스 공포와 경제적 직격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이어서 메르스 저지의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민은 골병 들고 있고 국제사회의 나라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무능이 국민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한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만큼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한가하게 미국으로 순방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한번 돌이켜볼 일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오바마를 만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오바마가 에볼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방역하고 그리고 어떻게 차단에 성공했는지를 교훈 삼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메르스로 설상가상인데 사상 최악의 지금 가뭄이 오고 있어서 민생이 더욱더 덮친 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갈라진 민심만큼 전국 산하 들녘이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에서는 물이 없어 파종을 못하고 있고 소행강댐은 74년 준공 이후 최저 수위에 근접하면서 초유의 발전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한강의 중심인 충주댐도 12년 만에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충북 단양, 경북 울진 등에서는 급수차와 소방차를 동원해서 식수를 공급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강화의 경우에는 31개의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7.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전국이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까지 말라가고 있습니다. 식물과 민심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현재와 같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생활용수난, 전력난, 농작물 대란까지 예상되는 가뭄의 또 대란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적인 대책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발 좀 무능과 무책임, 무사안일에서 깨어나서 유비무환의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박 게이트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혹시나 수사를 기대했는데 역시나 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역 있는 검찰 수사로 다시 빠꾸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권력 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정답이다. 이제는 특검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매우 지금 시기상조고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사망자 2분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하고 확진 환자도 3자리 숫자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가 전국적 단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매우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활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구성된 정부의 대책기구를 보면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청와대 메르스 방지 긴급대책반,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TF, 범정부 메르스 지원대책본부,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월요일날 전문가 중심의 즉각 대응 TF 구성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나온 것만 해도, 구성된 것만 해도 6개나 이루고 있습니다. 명칭이나 직제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의 중복, 업무 영역 및 권한 구분이 모호하기 짝이 없어서 관계부터 직원들조차 정확한 위상과 기능을 딱 잘라 말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총리 대인이 주재하는 일일 점검회의로 집중되어서 정책수석이 공동반장이 되는 청와대의 긴급대책반으로 정리가 됐다고 하지만 총리 대행은 참고는 복지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복지부 장관에게는 단 한 차례도 1:1 대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여전히 대통령은 대단히 안이하고 한가로운 이야기들로 일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와중에 또 미국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보건당국의 초동 대응의 실패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대책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피해가 일어나야, 발생해야 대통령이 정말 책임있게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해 나갈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메르스 확산 방지와 완전한 진압을 위해서 전면에 나서서 진두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더 클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던 중소기업들은 행사의 연이은 취소로 인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메르스 여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의 피해가 가장 크게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역시 해외 투자자가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국내 기업인 방문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 우리 중소기업을 파견하던 사업은 처음으로 모집 미달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양평 3대 전통시장 연합회는 5일장을 임시 휴업하고 화성시 전통시장 4곳은 잠정 폐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재래시장 역시 한 사람을 넘어 썰렁한 상황으로 매출은 줄고 가게 문을 닫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처는 고사하고라도 지금이라도 특히 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분들에게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정부 정책적 대안들을 즉각 준비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할 때부터 공안총리 후보로 국정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후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적합한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병역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관련 자료나 어떠한 증빙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상식을 요구하는 황교안 후보자는 법조문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황 후보자는 오히려 야당이 증명하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 체납의 문제 뿐만 아니라 19금으로 이야기되는 변호사 수임 자료,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내용들을 어제 공개하면서 확인된 것처럼 사면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가 총리로 된다면 어떻게 국정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 또 이 사회의 바른 정의와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겸손을 바라지만 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 내내 황교만을 넘어 황교알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비난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총리의 자질부터 갖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공공의료시설과 의료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서상 누각 위에 원격 진료니 해외 환자 유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메르스 사태를 교훈삼아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6%에 불과합니다. OECD 공립병원 비율이 73%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이 감염병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음악 격리 병상은 몇 개 병실을 운영하는데 전기료만 수천만 원 달하는 등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또한 환자 수가 감소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은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적자를 핑계로 음압시설 격리 병동에 있는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군대를 해산할 수 있습니까? 적자가 난다고 공공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박근혜 정부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 일정을 재고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국민 여론도 방미 반대가 53%, 찬성이 39.2%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팔을 걷어붙여
필사적으로 4차 감염을 막아내야 합니다. 메르스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대통령의 방미는 전쟁 중에 장수가 전쟁터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메르스 대책은 그동안도 거의 무대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미에 집중하면 정부 당국은 책임자 없이 더욱 우왕좌 설상가상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 유일한 메르스 수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라는 국민의 고통과 사회 혼란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공직자라면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가장 명백한 부적격 사유는 병역 의무 기피 의혹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분이 어떻게 국가통수의 2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독한 피부병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고시공부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그래야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편법을 저지르고 35년 동안 호가호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혹을 해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여성 비하 발언도 실수로 보기에는 기본 양식에 너무 어긋납니다. 부산에서 부인구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부산 여자들이 드세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폭력의 피해자를 폭력의 유발자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2인자로도 맞지 않고 과연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학 근절의 책임자로서도 자격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고리 1호기 폐쇄가 금주 중에 여부가 결정될 상황인데 6월 18일 한수원 고리 1호기 수명 및 재연장 신청 만료일입니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고리 1호기는 폐로를 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이미 노후한 기계를 돌리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엔진이 노후하고 브레이크가 다른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고리 1호기 폐쇄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안 전문가 총리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전두환 신군부 계엄령 아래에서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공안 전문가 검사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 시절에 두드러기로 군대 안 가겠다고 떼쓰기라도 했다면 어른들한테 뺨을 맞았을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느낌입니다.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그것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미가 영구히 안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또 반경 3.5km 내에는 사람이 지나다녀서는 안 되는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오는 그런 방미라면은 대통령은 방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메르스 확산의
공포 속에 국민이 무관심한 와중에 얼렁뚱땅 사드를 받아오겠다고 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메르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사드 공포는 영구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월 20일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에 6월 10일 현재까지 21일 사이에 환자는 108배나 증가해서 108명이 됐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메르스 확산 속도나 확산 양태 측면에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나 정부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인지 레드 경보, 적색 경보, 심각 경보로 경보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로 레드 경보를 발령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정치적 주판화를 두들겨 보겠다, 그런 의미쯤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의료법 제59조의 심각 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었지만 오늘 전국의 모든 폐렴 환자에 대해서 전국의 병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도 레드 경보를 발령을 해서 지도 명령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덧붙여서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관리본부 위에서 독자적으로 놀고 있는 서울 삼성병원,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5월 27일과 5월 29일 사이에 응급실을 다녀간 환자, 간병인, 밀접 접촉자, 방문자 등을 전국의 병원에 전수조사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메르스 밀접 접촉자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주소지 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고쳐야 합니다. 거주지로 고쳐야 합니다.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지방 원격지 주소지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느라고 이동 중에 확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행정, 탁상행정으로 일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색 경보를 발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변 정보 관련해서 우원식 간사의 발언 듣겠습니다. 전관예우의 실체를 확인할 19금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는 전관예우 덕이나 보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대형 로펌에서 고위공직 퇴직 변호사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가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다릅니다. 황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을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마침내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사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첫 빗장이 열린 것은 100건 중 우연한 계기로 피의자의 이름이 공개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청원아이스 정 회장 횡령 및 대부업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 수임에 대해 결국 황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수임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빙산을 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투법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이틀째 후보자가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던 일명 19금 후보자의 사건 수입 내역이 우여곡절 끝에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빗장이 겨우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수임 사건의 공개를 통해 사면 관련 자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의 관점에서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으나 황 후보자는 소명을 전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2012년 1월 4일 후보자는 사면 관련하여 수임을 했는데 바로 8일 뒤에 정부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가 너무 가까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 의혹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은 후보자가 당시 사면과 관련된 힘있는 사람들, 당시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친분이 있는 것뿐이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셋째, 1월 4일 수임한 이 사면 자문건을 7월이 되어서야 자문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실제 사면과 관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넷째, 태평양 법무법원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던 이분이 사면 절차 문의만을 위해 고검장 출신의 영향력이 있는 분을 자문료를 내며 찾아왔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섯째, 다른 자문 자료에는 단순 자문이어서 관할 기간이 없는데 이 사면 자문만 관할 기간이 사면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와 여당은 우리에게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의혹만 양산한다고 합니다. 청문회는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기된 합리적 의심에 대해 본인이 소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황 후보자의 답변을 믿고 싶어도 객관적으로 납득되는 자료로 소명하지 않으면 합리적 의심은 국민 속에서 더 커지게 되어갑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부적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다 말하겠다던 자신의 병역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낙마와 통과가 목표가 아니고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적정한 인물인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사흘,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개 발언을 오늘은 6월 항쟁 2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28년 전 6월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수많은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60 민주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독재 타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종결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끊임없이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당은 28년 전 6월의 그 뜨거웠던 민주화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며 계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법치의 위기, 국민 안전의 위기와 서민 경제의 위기도 근원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우리 당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월호처럼 기울어진 대한민국 호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당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임을 다시 새기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